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에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 대비 오이는 125% 상승,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닭고기도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 때문만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전국민 야식으로 불리는 치킨도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10% 가격을 인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진짜 모든 것들이 오르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현금을 적절하게 잘 투자해서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야만 상대적 손실, 박탈감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말들이 많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자산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를 이번 영상에 담았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얼마 전에 미국의 11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6.8% 상승하면서 3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게 아니냐며 시장에서 우려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부담스러웠는지 상대적인 낙관론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발표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당분간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입니다. 테이퍼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에 풀던 돈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월은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조치로 금리 인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이 돈을 빌리는 게 쉬워지고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투자를 하는 시대가 왔고 이런 과정에서 주식, 부동산, 코인 등의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에 풀린 돈을 조절하는 것인데 기업과 개인들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대출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연준에서 FOMC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도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단순한 사고를 할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상이 처음 시작된 시기 이후로 미국의 S&P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판단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아직까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꺾이지 않았고 성장세는 작년 대비 둔화될 수 있지만 성장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비중을 완전히 회수하는 전략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걸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계속 베팅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많이 언급되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물과 둘째는 금융주입니다.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금이나 원자재, 부동산 같은 실물에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 상승분을 수익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금 ETF도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언급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 움직임을 보시면 그렇게 좋은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올해 내도로 물가 상승률이 지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ETF인 GLD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미국의 금융주와 리츠주에 투자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리츠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리츠주는 인플레이션 해지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조치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속해서 낮추게 되고 이런 시기에서 배당주 성격인 리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리츠주를 잘 안 들여다 보셨던 분들은 무슨 리츠냐, 미국 투자하면서 수익률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와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평균적으로 리츠 주가가 S&P 지수를 상회하는 평균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리츠주가 주가 상승률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미국 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섹터별로 상승폭의 차이가 있었는데 셀프 스토리지, 물류센터, 레지던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대료 성장률과 배당 증액이 기타 섹터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섹터별로 21년 한 해 동안 분기별 성과 추이를 한번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 모든 섹터들이 강세와 약세를 상대적으로 반복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잘 나가던 섹터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업황과 경기에 따라서 리츠주 안에서도 전반전과 후반전의 성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섹터와 데이터 센터도 각각 28.6%와 22.2%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리츠 자산도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리오픈이 지연되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오피스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피스의 비용을 계속 줄이게 되고 오피스를 철수하는 그런 형태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 구매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될 수 있고 리테일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 수익이 훼손되거나 보유한 부동산 실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리츠주도 수익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리츠 회사가 배당 재원이 충분한지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AFFO가 안정적이면 배당을 주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쉽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FFO를 보수적으로 조정한 값인데 FFO란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부동산 매각 차익 등을 빼서 계산하는 값입니다.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FFO가 뭐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리츠 투자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AFFO가 3개년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FFO가 리츠주들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영향을 조금 받았지만 다시금 AFFO가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왔고 대부분의 리츠주들은 배당을 주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 섹터 내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섹터는 물류, 주거, 데이터 센터 정도가 있겠습니다. 리오픈이 지연돼도 전자상 거래 성장으로 물류 창고의 임대 수요는 내년에도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류 리츠주로는 PLD, 프로로지스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PLD는 유통, 물류 관련 시설을 보유한 리츠사로 세계 최대의 산업용 부동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119 빌리언 달러고 고객 리스트를 보시면 아마존이 최대 고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DHL과 페덱스 같은 대형 물류 회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성장세에 따라서 이번 팬데믹 영향에 더욱 가파르게 성장한 섹터가 바로 이 물류 섹터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배당을 유지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반대로 배당 수익률은 2.4%대에서 1.5%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사실 신규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이런 부분에서 체감이 좀 오실 수 있습니다. 프로로지스의 FFO입니다. 올해 FFO도 코로나 이전의 FF 수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배당 못 받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번 촬영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에 이어서 리츠 내 다른 섹터를 소개해 드리고 어떤 투자 대안이 가장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